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10월 전국 연합 모의 공통 분석 및 해설 시간입니다. 제가 일단 미적분을 먼저 촬영을 하고 이제 공통을 촬영하는데, 이번 공통은 최근에 쳤던 9월 평가원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위치, 배치, 문제의 주제들을 보면 거의 작년 수능과 흡사합니다. 당장 보셔도 22번을 보시면 9월 평가원은 지수로가 함수였죠. 근데 이번에는 나열, 작년 수능도 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20번의 지수로가 함수, 구평은 빈칸 메꾸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근데 이번에는 다시 지수로가 함수. 그리고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빈칸으로 안 나오고 이제 14번으로 갔는데, 작년 수능에도 14번. 그리고 13번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한 해 13, 12에 계속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정적분이죠. 넓이나 이런 것들에 같다, 다르다, 빼기다 해서 이렇게 약간의 등적 공식을 쓰는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여전히 13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기조했던 9평, 6평은 좀 다른 방향을 가고 있고, 그냥 10월 교육청 다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당장 올해 수능을 쳐봐야 되겠지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두드러진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단지 좀 계산이 좀 귀찮아서 계산 때문에 좀 힘들어서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계산이 좀 힘들어지면 실수가 발생을 하죠. 또는 이제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좀 생겨요. 이제 그게 계산을 못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하나 잘못 봐가지고 계속 같은 계산을 할 때가 좀 있는데, 부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제 뭔가 똑같은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안 나올 때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희한하게 순간적으로 그게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빠져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탁 치면서 나와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절도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부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문제들은 한 14번 정도부터 손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칠판을 지우고 14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죠. 14번입니다. 제가 일단은 문제는 화면에 띄울게요. 14번에 그림과 같이 BC 길이가 U이고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를 4대 3으로 네모난 점을 D라고 줬고, 선분 BD 위에 점 E가 있고 DAE랑 다음에 DBC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 값의 B가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길이의 B라는 소리인데, DAE하고 다음에 EDA인가요? 얘가 1대 3입니다. 읽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고 나서 AE 길이를 루트 5라고 줬습니다. 이때 BCD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으라고 준 건데, 일단 조건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그나마 좀 접근하기가 좀 편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14번에 보시게 되면 14,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나온 중에 한 개고, 그 다음에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 꺼놨습니다. 다음 이쪽에도 하나 꺼놓으셨네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다 A, 그 다음에 이 자리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요각이랑 요각이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DAE가 나오는데, DAE 요거 사인 값이랑 그다음에 EDA의 사인 값에 B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약간의 기호를 쓰도록 하죠. 귀찮으니까. 요걸 제가 베타, 이게 어차피 알파 되겠습니다. 얘도 어차피 베타. 그럼 당장 보셔도 사인 얼마 하면 베타 대 다시 사인 알파를 하시게 되면 얘가 1대 얼마 하면 3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상황 중에 한 개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하나 보면 여기가 이게 4대 3이에요. 그럼 제가 4K에다가 내가 3K를 일단 쓰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찾으러 한 것이 이것도 있죠. 이 길이 어차피 여기 있습니다. 문제에서 찾는 것은 삼각형에 뭐냐 하면 BCD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는 거다. 넓이는 얼마인가 물어본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자, 하나씩 가볼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보시면 A의 길이가 떠요. AE의 길이가 이 자리가 루트 5입니다.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인 베타 대 사인 알파 얘 대 사인 값의 비가 1대 3이니까 여기가 3분의 얼마 하면 루트 5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알파죠. 이게 상당히 유명하죠. 여기 알파 미자리 얼마 나온다? 파이 빼기 얼마 하면 알파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 빼기 알파가 누구를? 6을 쳐다보고 있죠. 근데 베타가 얘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사인에다 얼마 하면 파이 빼기 알파는 어차피 누구랑? 사인 알파는 서로 같은 거니까 또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얘가 6이니까 얘는 얼마 되겠다? 당연히 2가 되겠습니다. 얼마 하니까 1대 3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K가 3분의 2가 나오니까 이 값을 얼마 하면 3분의 얼마 하면 8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굳이 킥을 찾으라면 여기는 요 부분이다. 알파 파이 빼기 알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길이가 다 나온 거잖아요. 길이가 다 나온 상황인데 문제에서는 BCD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본 중에 한 개니까 BCD 이거 외접원 넓이니까 그럼 요거 상황 가져오셔가지고 2에다가 R에다가 사인 얼마 하시면 알파 하시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온다? 6. 우리가 찾고자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때 약분될까 얘가 3이니까 끝내는 사인 알파분의 3 요거 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한 개. 그럼 사인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사인 알파 바로 찾기는 힘들죠. 뭐 있으니까 길이 다 나오니까 코사인 가도록 할까요? 이때 나오기를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이 다시 2에다가 3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3분의 얼마 하면 8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3분의 루트 5에 얼마 하면 제곱에다가 다시 3분의 8에 얼마 하면 제곱에 빼기 루트 5에 하면 제곱이다. 이건 제가 바로 보고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계산 다 하시게 되면 나온 결과가 2 루트 5분의 3이네요. 2 루트 5분의 얼마 하면 3. 그럼 이때 사인은 구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한 개니까 뭐 쑥쑥쑥 잡아 놓으시고 이 자리가 2 루트 5 이 자리를 하면 3. 이 자리가 루트 11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끝내는 3에다가 이걸 뒤집은 거니까 루트 11분의 2 루트 5 하셔서 뭐 이제 반지름 나왔으니까 넓이는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 메꾸기가 훨씬 좋은데 왜 하필 또 지금은 이제 조건이 좀 많았어요. 조건 자체가 많았는데 읽기가 조금 불편해서 약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사인 값의 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뭘 주는 거니까 길이 비를 주는 거죠. 사인 값의 비가 길이 비를 주는 거니까 초반에 스타트가 되게 편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표시하는 순간 얼마 파이 빼기 알파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다시 쳐다보면서 또 이 사인 값의 비가 한 번 더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조금 귀찮은 읽음이 있는데 기호만 잘 표시하신다면 생각보다는 해볼만한 문제 중에 한 개인데 걱정은 그거죠. 빈칸 메꾸기로 나오면 참 고마운데 수능에서 부디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14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초정의 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의 팩스에 대해서 함수 gx를 0부터 x까지 절대값 ft의 dt 그 다음에 0부터 x까지 ft dt의 절대값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gx가 0인 x 범위 빼기 7부터 0 그 다음에 gx가 81을 만족하는 것도 보니까 4p에서 7p 0 되는 것에 되는 구간이 빼기 7보다 커 나갔고 0보다 작게 나갔다. 그러면 이게 상수함수잖아요. 밑에 것도 보니까 81이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상수함수라는 소리인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이 gx를 잘 보시면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뒤에는 0부터 x까지 정적분하고 나서 절대값 만약에 ft를 속도함수라고 본다면 앞에 거는 이동거리입니다. 뒤에 거는 정적분해서 절대가 붙였으니까 위치 변화량이죠. 변입니다. 거리에다가 변이를 더한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조금 유명한 거죠. 예전에 이제 거리 함수에서 뒤에 이제 변이를 뺏는 거에 대한 뭐 물어본 문제가 한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교육청이었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그러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정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칠판을 보시게 되면 15번에 함수 gx가 지금 0부터 얼마큼 x까지 절대값 ft에다가 다시 dt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의 0부터 얼마큼 x까지에다가 ft에다가 dt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상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 ft를 속도 함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끝내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이동 거리입니다. 절대가 붙여서 속도에 절대가 붙여서 속력된 거죠. 걔를 적분한 거니까 이동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자 적분하면서 절대가 붙여 나왔죠. 바로 위치 변화 양입니다. 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거리는 얘는 시간이 정방향이면 그냥 거리는 그냥 늘어나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절대가 붙여 나오니까 시간이 지금 현재 기준 0이죠. 0이니까 0보다 더 큰 데로 계속 가면 거리는 늘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역방향이면 시간은 거꾸로 타임머신인가? 어쨌든 간에 0보다 더 작은 데로 가버리면 일단은 거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방향이면 플러스고 역방향이면 마이너스다. 이것만 딱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 거리 함수는 그렇게 복잡할 건 없어요. 자, 근데 위치 변화량을 보시게 되면 얘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자, 이 ft라는 거 좀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와서 제가 단순하게 뭐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ft 하나 쑥 그릴게요. 근데 지금 기준이 누구냐 하면 기준이 제로입니다. 기준이 제로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해요. 처음에 스타트하면 이렇게 쭉 가요. 가고 있으면 이만큼의 양만큼 위치 변형이 점점 늘죠. 그러면 계속 정방향으로 지금 현재 방향체가 정방향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쭉 가다가 여기가 되는 순간, 요 순간에 방향을 틀어버리죠. 다시 역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변화량이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만큼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반대로 오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세모라줘서 이게 똑같은 부분 세모라주게 되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위치 변화량이 변이가 0입니다. 왜? 처음에 세모만큼 쭉 갔단 말이에요. 초반에 움직임 자체가 0이 있으면 세모만큼 쭉 갔다가 이 세모만큼 다시 쭉 돌아오니까 위치 변화는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말은 0이 된 거죠. 물론 여기서 또다시 계속 간다고 치면 역방향으로 계속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위치 변화량은 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끝내는 얘랑 서로 같아지는 이 순간에 변이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은 바로 뭐다? 변이의 값이 제로가 되는 순간에 포인트를 맞추신다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풀 수가 있고 거진 이런 류의 문제들은 그쪽에 해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문제를 읽다가 좀 유명한 거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조건들 몇 개 나오는데 일단은 바로 스타트 해볼게요. 지금 현재 fx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문제 보니까 최고창 계수는 양수로 써놨습니다. 그냥 k에다 x 얼마하면 제곱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한 개가 얘 보니까 기준이 제로거든요. 이것도 기준이 제로입니다. 그럼 제가 2차 함수를 아무거나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쑥 잡아놓아서 제로에 맞춰서 하나 그리겠습니다. 쑥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하나 그려서 이게 제로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자, 이만큼 갔다고 칠게요. 이만큼 이동거리는 뭐죠? 음수값이에요. 맞죠? 요만까지 왔다고 치면 이만큼의 음수값은 요거 양만큼 음수만큼 이동거리가 음수가 되죠. 근데 변이는 자, 물론 적분하면 음수인데 절대가 부사니까 변이 자체는 요만큼의 뭘 가진다? 양수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약 S라고 준다고 치면 이동거리는 빼기 S고 다음에 변이 값은 S가 되죠. 그럼 뭐 나온다? 0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기초편이 계속 제로가 나옵니다. 얘가 뭐냐 하면 GX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 조건을 보시게 되면 GX가 뭐가 되는 순간이 0이 되는 순간 자체가 누구부터? 빼기 7부터 해서 X가 누구 사이다? 0 사이를 써놨으니까 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 자체는 무엇이냐? 0은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런 데 0이 있거나 또는 이런 데 0이 있어야 된다는 걸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0을 한번 넣어볼까요? 중간에 0을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서 이 자리에 제가 제로 하나, 너무 중간에 넣는다 제로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세모 표시를 하고 이쯤에 똑같은 이 정도쯤에 제가 세모 표시하도록 하죠. 이쯤에 제가 별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쯤에 제가 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난 다음에 이제 표시하기를 이렇게 표시하고 다시 이만큼 표시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잡아내겠습니다. 0도표랑 0 하나 표시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을 쭉 꺼줄게요. 자, 이제 한번 움직여 봅시다. 자, 일단 정방향 갈게요. 자, 이렇게 이동합니다. 요래 가겠습니다. 요래 가면 이만큼의 거리만큼 간 거죠. 저만큼만 거리가 갔습니다. 이제 변이도 저만큼 늘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계속 늘어요. 늘어서 가니까 자, 색깔하면 쭉 올라오셔서 얼마나 하면 이 자리가 이 세모값이 됩니다. 이만큼 이동하셨고 변이도 이만큼 간 거니까요. 됐어요. 자,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거리는 계속 늘어요. 거리는 계속 느는데 이 순간부터 변이 뭐한다? 줄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왔다고 친다면 이만큼의 양만큼 변이는 줄었고 거리는 늘었거든요. 늘고 준다. 아하.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속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자, 간단히 이해를 주기 위해서 자, 이 부분 세모라 주고 이걸 내가 S라 준다면 그러면 이동 거리는 세모 더하기 S. 맞죠? 변이는 끝내다 보니까 세모 빼기 S니까 두 개 다 하시게 되면 이 세모가 되면서 여기 나오는 이 세모가 나오는 거죠. 여진은 오늘도 제가 칠판에 하필 여기 또 이러고 앉아있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 그대로 늘어나는 형태로 가질 것이다. 이래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제로죠.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잠깐 했었는데 거꾸로 가시게 되면 자, 초반에 이렇게 간다고 쳐버리면 이동 거리는 음수입니다. 맞죠? 음수인데 변이는 어차피 사실 또 양수잖아요. 저대가 붙여놨으니까 변이니까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00000에서 쭉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일로 진행만요. 이만큼 또 가버리면 자, 이제 변이는 줄어요. 변이는 주는데 이동 거리는 계속 음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뭐 한다? 감소하셔가지고 이 자리는 누구다? 이 별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뭐 굳이 좀 더 써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죠. 쓰다면 이제 또 다시 S를 또 준다고 치면 이때 빼기 별표에다가 빼기 S만큼의 이동. 맞죠? 그런데 변이를 보게 되면 처음에 세모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S만큼 됐으니까 두 개 더주게 되면 빼기 2 세모가 되니까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뭐 변이니 위치 변화니 속도니 뭐 거리니 뭐 헷갈리는데 한 번만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생각보다 이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거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다? 변이가 뭐일 때? 제로일 때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 문제를 처음에 스타트한 데 있어가지고 자, 뭐부터 잡았죠? 변이가 제로되는 포인트들. 변이가 제로되는 포인트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바꿀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아니죠.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를 표시하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막 말을 이것저것 했더니 정신이 나가더군요.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 보니까 가 조건에 빼기 7부터 0까지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 하면 빼기 7 이런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보니까는 81이 되는 것은 4p부터 7p니까 이 자리가 4p, 이 자리가 7p. 그다음에 요 값 자체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시면 얼마 갔죠? 81인가요? 얘가 81이에요. 81. 자, 이제 식만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식 여기다 세우도록 할게요. 또 실컷 쓰고 나니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빼기 7. 그다음에 여기 얼마 하면 4p. 빼기 7과 이 자리가 하면 4p. 요거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함수 fx는 최고상계수 k 잡아놓고 x 더하기 7, 그다음에 x 빼기 4p 요거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중에 한 개가 7p까지 적분하시면 빵 나오죠. 그래서 그럼 하면 0부터 7p까지 이때 fx에다가 다시 dx 하시게 되면 얘가 제로. 자, 계산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지금 공간이 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81 나오는데 이 세모가 81. 세모 값은 2분의 81. 그 말은 0부터 4p까지 fx 다시 dx 한 거면 마이너스 2분의 8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 다 하시게 되면 이건 제가 보고 쓸게요. 이때 나오기를
P 값이 얼마 하면 2분의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K 값은 얼마 하면 4분의 1 나온다. 계산 제가 따로 하지 않았어요. 뭐 저뿐인데 좀 귀찮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다 끝이 났는데 다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거를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사실 수능에 내기에는 너무 유명해서 뭐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데 지금 보시면 절대값 붙여놓고 난 다음에 조건했죠. 뭐죠? 이동 거리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정조분 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 붙여놨으니까 위치 변화래요. 거리 함수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늘고 시간이 반대로 가면 준다. 다음에 변이 같은 경우에는 자 정방향을 가면 일단은 뭐 어딜 가든 간에 가면 변이가 늘다가 속도가 음수가 되면 방향이 바뀌죠. 이동의 뭐라 할까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 제가 물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면 변이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만큼까지는 변이 양이 늘었다가 줄어서 오다가 같은 양이라면 여기가 변이가 얼마다? 0이 된다. 얘가 누구다? 얘가 거의 킥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날 때는 저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끝내는 이런 색깔펜이 없네요. 다른 거 하나 갖다 놓을까요? 자, 초반에 변이가 제로되는 포인트 설정. 변이가 제로되는 포인트 설정.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 설정. 그러고 나서 약간만 조정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 제가 이것저것 말은 되게 길게 했는데 실제로 문제 자체를 요거 조금만 더 이해를 한다고 쳤을 경우에는 좀 뭐 접근하기는 좀 단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생각보다 되게 길게 찍었는데요. 이거 15분을 촬영하고 너무 힘을 쏟아가지고 이게 약간의 이해도가 있으면 되게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 보시면 좀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뭐 약간의 물리적인 부분이 포함된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있다면 좀 쉽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20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수로 함수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20번짜리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와 있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상수 A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 fx가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7이고 x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일단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a이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것도 뭐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와 x 더하기 2ay 마이너스 t 이꼴 0 제가 문제 초반에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듯이 좀 귀찮게 만들어놨죠. 굳이 2의 a를 왜 넣어서 어떻게든 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하나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GT가 2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과 같도록 하는 모든 2의 a의 값들의 곱을 구하세요. 그냥 좀 귀찮네요. 문제가 전체로 좀 약간 귀찮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려보게 되면 일단 20번에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부터 나온 것 중에 한 개인데 문제 쓸까요? fx가 자 주어지기를 2에다가 x 플러스 2 그 다음 주어진 게 플러스 7 나옵니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 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빼기 a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이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2가 기준이네요. 자 그리고 쑥 잡아내셔서 이제편에 마이너스 2 잡도록 하죠. 잡아 난 다음에 얘는 정호선이 초반에 7이 나와요. 그럼 이쪽에 7 정도 잡아 놓으시고 이게 y축 이쪽에 하면 x축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8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8 잡힐 거 그래프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빵 9번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자 밑에 걸 걸려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은데 점근은 10입니다. 10쪽에 라인 하나 잡아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금 t의 최소값이 함수 fx의 최소값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런 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최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근선도 이렇게 가까워지기만 가까워지죠. 그 말 자체가 무엇이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내려오셔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하나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얼마 하면 2에다가 a, 귀찮네요. 이거 마이너스 넣어주니까 a 플러스 2인가요? 이 더하기 하면 10이죠. 요 값 자체가 누구보다, 여기 나오는 빼기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얘기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선을 하나 주어졌는데 그 직선을 보니까 x에다가 플러스 2의 a에 그 다음에 보시면 y 이꼴 y 빼기 t 이꼴 제로입니다. 얘랑 몇 점 만나죠? 2점 만나게 하는 t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건데 요 t는 약간 y 절편적인데요. 자, y를 보시게 되면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의 a분의 1에다 얼마 하면 x 플러스 2의 a분의 얼마 하면 t 1에 만들어놨어요. 이때 이 녀석의 t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얘랑 같다 그랬어요. 함수 fx의 최소랑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기억이 뭐죠? 기억이 음수잖아요. 기억이 음수고 얘가 제일 작아지라고 했고 만난 점은 2개라고 했고, 요거 위치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기억이 음수고 2점 만나야 되고 얘가 제일 작아져라. 에이, 뭐 여기밖에 없는 사이네. 이거 찾는 겁니다. 끝내는 이 직선이 누구를, 이 점을 지난다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네요. 그런데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딱 불편하게 생겼죠. 이거 데려갈까요? 데려오셔가지고 10에다가 빼기 2에다가 a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의 a분의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 집어넣었습니다. 그거 난 다음에 다시 2의 a분을 하면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냐, 여기 보면 t가 들어가 있네. 양쪽에 2의 a를 곱해서 정리하면 10에다가 2의 a에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2a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가 t, 여기 나온대요. 얘랑 누구랑 최소값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10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2, 이게 서로 같다. 요거 준 것 같습니다. 요거 풀어내는 거네요, 방정식.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그냥 이건 그냥 바로 쓸게요. 정리하시게 되면 4에다가 2의 a 얼마하면 제곱,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플러스 14에다가 그 다음에 2의 a에 다이에다가 그 다음에 12 이꼴을 하면 0 나왔는데, 자,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만족하는 2의 a 값들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한 개가 아니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범위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범위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어차피 이거 치환해서 2차식이니까 그냥 2의 a의 1 곱하기 2의 a2 하셔가지고 얘분 얘가 할까요? 그냥 3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족하겠죠. 뭐. 안 그러면 곱이랑 뭐 만족하는 것들에 곱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니까. 조금 뜬금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좀 뜬금없는 것 같고,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고 그냥 10월 교육청다웠다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뭐 덜덜한 건 없어요. 좀 귀찮다? 살짝 있는 거. 그래서 20번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재판을 또다시. 자, 21번입니다. 요즘 21번이 이제 극한의 대세인데 여전히 그 대세에 맞춰서 극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점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빼기 k분의 2x 제곱 fx 빼기 fk의 제곱, 그 다음에 k 갈 때 fx 제곱 빼기 fk 제곱, 극한 두 개 나와 있고 극한값이 서로 같답니다. 이때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은 t하고 빼기 t 뿐이다라서 넣었었고, fx의 최소값은 17, f4의 값을 구해라. 조금 계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계산이 많네요. 제가 지금 이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 뭐 쓸 게 많습니다. 칠판에 이것저것 쓸 게 많네요. 보니까 21번입니다. 21번에 지금 보시면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빼기 k죠. x 빼기 k 분의 그다음에 2x의 제곱에다가 fx 주시고 fk의 다시 제곱 같다.
다음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빼기 k 분의 그 다음에 fx의 제곱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fk의 제곱이다. 네, 맞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때 만족하는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t, 이제 t 값은 1보다 크다. 네, 이게 쓸 것도 많습니다. 아우, 너무 쓸 게 많은데. 어쩌다가 지금 극한 두 개 나와 있고 극한값이 서로 같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0 가네요. 0 가셔야 될 것 같고 0 가죠? 0 가네요. 얘만 0 가면 됩니다. 2k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fk 넘어가시면 f 얼마 하면 k의 제곱 첫 번째 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fk라고 하는 것이 한 개는 0이거나 그 다음에 fk가 누가 될 수 있냐 하니까 2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 보시면 최소값이 17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는 사망. 그래서 fk는 2k 제곱 방향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극한 계산하러 갈까요? 자, 바로 미분 치겠습니다. 4x에 그 다음에 하면 fx 더하기 2x의 제곱에 f 프라임 x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미분 쳐버리면 2에다가 fx에다가 f 얼마 하면 프라임 x 뭐 로피탈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그냥 쓰는 걸로. 예, 거기 또 뭐 빠르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고 예, 뭐 안 쓰셔도 사실 되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k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4k에 그 다음에 fk 다음에 2에다가 k의 제곱에다가 f 얼마 하면 프라임 k 다시 2에다가 fk에다가 다시 f 얼마 하면 프라임 k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에 보면 아까 찾았다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찾은 조건이죠. fk가 2k 제곱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얼마 하면 2k 제곱 얘도 2k 제곱 아싸 싹 땡큐. 그 다음에 남는 거 보니까 f 프라임 k 뒤로 넘어가 보니까 결론은 f 프라임 k 값이 4k 이거 찾았네요. 자, 이제 1분 능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뭐 근데 이때 만족하는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t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정리 좀 할까요? 정리를 좀 하게 되면 끝내는 ft 값이 얼마 하면 2t의 제곱 f 얼마 하면 빼기 t가 다시 2t의 제곱 그 다음에 f 얼마 하면 프라임 t가 얼마 하면 4t f 프라임에 빼기 4 빼기 t가 난다. 빼기 t. 어우, 이제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이게 빼기 4t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자, 가지고 있는 현재는 fx의 최소가 17이니까 식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노란 걸로 가죠. 하시게 되면 함수 fx 빼기 2t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t 그다음에 x 빼기 t. 자, 2차는 모르겠으니까 x의 제곱에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조건 중에 보니까 f 프라임 t 미분 t 넣었잖아요. 요거 빼면 되죠. t 넣으면 되니까 2t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하시면 얘가 4t.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t 여기 빼기 t니까 여기에다 빼기 t 넣으면 되죠. 그럼 빼기 얼마 하면 2t t의 제곱 빼기 at 플러스 b 이꼴 빼기 4t. 자, 약분시키면 되겠네요. 요 약분시키고 약분시키면 여기 2. 요 약분시키면 둘 다 일자리로 하면 2. 그럼 요게 t 제곱 at 플러스 2도 2고 t 제곱 빼기 at 플러스도 2고 요수 밑에서 빼버리면 2at가 빵인데요. 아, 2at가 빵 나오니까 a 값 제로. a 값 제로면 우리의 b 값은 2에다가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간 이 자리가 빵이 되고 여기 누가냐 그러면 2 빼기 t의 제곱이 있어요. 위에다 식을 한 번 더 쓰게 되면 등 쳐서 한 번 더 쓸게요. 얘는 x 제곱에 빼기 t의 제곱 얘는 x 제곱에 빼기 t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눈에 확 띕니다. 눈에 확. 누가?
얘가 눈에 띄고 이거 한 덩어리로 보시게 된다면 요라면 제곱, 요라면 2 되고 문제에서 최소가 17로 줬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 만든다고 치면 너무 기뻤습니다. 아우 막 하기도 하는데 그럼 완전 제곱 만들고 넘긴다고 쳐버리면 이로 쑥 데리고 와서 대망의 fx는 x제곱 빼기 t의 제곱에 플러스 1을 하면 제곱에다가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1. 아이고 감사하다. 네가 최소구나. 내가 얼마? 17. t 값은 끝내는 얼마 하면 3.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x 제곱에 빼기 9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하면 17. 이제 숫자 넣으시면 답 나와요. 아유 제곱. 아이고 흥분 앞에 있다. 자 지금 칠판에 보시면 그래프는 아예 보지도 않죠. 오로지 계산. 뭔가 유출을 하거나 뭐 상상을 하는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뭔가 찍어내는 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계산. 이게 요즘에 이 수투 문제들은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저번 9편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수투 문제는 약간의 유출을 하거나 또는 찍기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의 문제와 오로지 계산을 하는 문제가 서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유추나 뭐 찍는 스타일이거나 계산이 약간의 그래프적인 요소인 거죠. 일단은 문제를 보자마자 그래프적인 요소를 조금 보고 아니면 이제 계산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지금 이 극한은 뭔가 어떤 그래프적인 뭔가 요소를 보기보다는 오로지 계산만을 그냥 쫙 쓴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차라리 이런 류의 문제가 수행에 나오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만약에 저게 이제 못 찾아내면 답을 낼 수가 없는데 계산만 나온다면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차라리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기를 물론 계산 때문에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나오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아우 이거 뭐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2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망의 22번입니다. 자,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수열 N이 있다. A1은 3이고 모든 자의 수행에 대해서 점화식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A4 곱하기 A5가 0 된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항이 조금 작네요. 이때 K의 최대 및 최소를 찾아서 두 개 더해달라 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뭐 일단 막상 해봐야 알 수 있을 만한 문제 중에 하나고 22번에 일단 A1 값이 일단은 3이에요. 그 다음에 식을 보니까 점화식이 AM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에다가 AM 플러스 N. 이때 AN 값이 문제에 주어지니까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 걸 보니까 AN에다가 빼기 10에다가 플러스 K. 이때 A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고 나서 A의 4 곱하기 A의 5 하시면 제로. 이거 나온 중에 한 개. 이때 만족하는 K의 최대 및 최소를 찾는 건데 일단은 좀 귀찮은 게 생겼네요. 부호도 가지고 있는데 N에다가 K. 처음엔 좀 단순할 줄 알았는데 이거 딱 봐도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A2는 나옵니다. A2는 쭉 데리고 올까요? 쭉 데려오셔가지고 A2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여기는 이거는 0보다 크나 같은 게 바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얘는 K 빼기 얼마 하면 7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쪼개볼까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간다고 친 것은 위에 것 하는 중에 한 개니까 얘는 절대값 K-5 요렇게 떨어집니다. 자, 위로 갈 때는 K 값이 뭐보다 크다? 7보다 크다, 7보다 작네요. 밑에는 K가 7보다 크나 같다. 자, 일단 얘부터 처리할까요? 얘가 무조건 뭐 하면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쭉 또다시 진행을 시켜버리면 밑에 거 하면 절대값 K-5에다가 빼기 10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얘가 누구냐? A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A5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A의 4에다가 플러스 넣으면 이건 4죠. 이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4에다가 빼기 10에다가 플러스 K 요게 나올 수 있고 요게 A5의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A4 곱하기 A5가 제로니까 일단 얘가 0 된다부터 보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살짝 그래프를 그려버릴까요? 이렇게 만들어 내셔서 이 자리가 5 넣어주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계속 오네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자리가 2K에다가 빼기 15 해서 이 자리가 2분의 15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A4가 0 된다고 하면 요게 0 되는 거죠. 요 얘기야. 근데 2분의 15는 7보다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얘들이 0 되는 걸 봐셔야 되죠. A4가 빼기 4, A4가 빼기 4, 빼기 4 라인, 오케이. 빼기 4니까 얘가 하면 빼기 4, 우리의 K 값은 2분의 얼마 하면 얘 11, 예, 오케이, 이건 만족하겠네요. A4가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은 거 만들겠다. 오케이, 됐습니다. 만족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A4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시면 10 빼기 K에서 만나는 건데, 일단은 A4가 0보다 큰 데서 만나요. 0보다 큰 데서 만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Y축 하나 또 이렇게 쭉 떨어서 이쪽이 10까지 올 거니까, 그래서 만나긴 만나요. 0보다 큰 데도 맞거든요. 그런데 7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만족한 게 없다. 떨락 하나 건졌네요. K값이 2분의 11입니다. 자, 이제 밑에 거 올라갑시다. K가 7보다 같다, 크거나 같으시면 여기다 요 어차피 요 그대로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2K 빼기 얼마 하면 17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K 빼기 17이 맞습니다. 그거 난 다음에 또다시 또 쪼개지네. 이렇게 쪼개져서 요는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얘는 3K에다가 빼기 27, 그 다음에 얘는 2K에다가 이거 아니죠. 3K 빼기 27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순간 헷갈렸어요. 2K 빼기 17이니까 이 자리에 하면 빼기에다가 2K에다가 다시 얼마 더 빼기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하면 3K에다가 빼기 27 이렇게 나옵니다. 아유,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근데는 얘도 A4, 얘도 얼마? A4. 자, 일단 얘부터 처리하도록 하죠. 얘 데려갑시다. 그럼 일단 얘는 또 다시 종류가, 일단 이게 어차피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종류가 없어요. 밑에가 바로 따라가시면 되는 것 중에 한 개니까 2K 빼기 얼마 하면 14. 그난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나오죠? 빼기 10에다가 플러스 뭐 하면 K 이래놓고 얘가 A5입니다. 얘는 A5. 그럼 일단 얘가 0 된다 해버리면 K 값을 얼마 하면 7. 빙고. 7은 만족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0 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 그럼 얘는 2K 빼기 14가 요거 넘어가시면 10에다가 빼기 K가 되거나 2K 빼기 14가 빼기 10에다가 플러스 K가 되거나. 이게 뭐 생각도 너무 귀찮은데요. 넘기시면 K 값이 3K인가요? 3K가 뜨고 24가 뜬 거니까 K 값은 8. 오케이, 이거 만족하네요. 일로 넘어갈 때 얘가 K가 2분의 17보다 더 작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28에 10. 됩니다. 만족하네요. 여기로 넘어갈 때는 우리의 K 값은 2분의 17보다 더 크거나 같아져야 되니까 오케이, K8 됩니다. 근데 밑에 거는 K고 4니까 K가 4, 얘는 아니다. 찾았습니다. K가 7도 되고 K가 8도 되고 두 개 찾았습니다. 그리고 K가 지금 현재 11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얘 남았습니다. 3K 빼기 27 네 번째 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섯 번째 항으로 가려면 요즘 밑으로 내려갈게요. 쏙 데려오셔가지고 다섯 번째 항이 절대값 3K에다가 다시 한번 하면 빼기 20 이게 4 돼주면 일로 넘어가시면 4다는가요? 23인가? 이게 4개니까 다시 4다 하시게 되면 23 이렇게 하나 만드시겠네요. 얘가 다섯 번째. 또는 그 다음 주어지는 게 4K에다가
빼기 10 하니까 빼기 얼마 하면 37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얘가 네 번째이니까 얘부터 0 만들까? 얘 0 만들어 버리면 이때 k 값을 얼마 하면 9가 나옵니다. 2분의 17 만족하네요. k 9 됩니다. 아싸. 다섯 번째에 0 된다 해버리면 이때 나오는 k 값은 3분의 얼마 하면 23 나오는데 이거는 8보다 작잖아.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0 된다 해버리면 k 값을 얼마 하면 4분의 37 2분의 17인데 4분의 34 이거 됩니다. 아, 따고 했습니다. 아우 힘들어라. 와 힘들어 죽겠네요. 어이구 방금 분필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분필이 자 부러졌어요 앞에가. 자 끝내는 아유 뭐 시간 다 찾았습니다. 끝내는 되는 게 여기 보시면 2분의 11 다음에 7 다음에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4분의 37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은 것입니다. 얘가 제일 작은 거다. 아 제가 이거 방금 칠판에 풀어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한 빼먹겠는데요. 이게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귀찮습니다. 귀찮은데 빨리 하려고 하거나 뭐 그렇겠지 이런 거는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따져야 돼요. 이게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좀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냥 차근차근 가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디 나일이 이제 좀 안 나오면 아니가 나오는 게 좋은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공통 문제들을 이제 한 5개 정도 풀어봤는데 이 계산량이 저도 이 칠판에 쓰면서 너무 쓸 게 많은데요.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마 이게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계산 때문에 좀 화가 나는 시험이 아마 이번 10월 교육청 시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스타일로 수능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이제 바람이고 뭐 전체적인 느낌은 작년 수능과 좀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피드백 쪽에 좀 더 중심을 가지시고 뭐 풀었던 15번 같은 류의 문제들은 수능에서 선택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이가 0되는 부분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런 거 하나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21번이었나요? 21번에 계산만 하는 거 있죠.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챙기셔야 된다. 수능에서는 수투에 나오는 문제 중에 그래프를 유추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계산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전국연합 모의 공통분해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